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해서 혹시 빨래를 했다거나 세차를 하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벼르고 버려다가 세차를 하고 또 이불 빨래를 하게 된다면 좀 비 소식이 있길 마련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가 오기 전에 이런 햇살, 따뜻한 햇살 좀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오늘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죠. 예, 갑자기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네. 오는데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따뜻한 날씨만큼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는 다소 아쉬웠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그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신흥국들의 자금을 좀 빼던 것들을 조금 약간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이제 시장을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양매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줘서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대되는 뭐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수급이 역시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의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수급 주체들과 함께 시장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VVIP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시죠? 구로고요. 구로요, 서울시 구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 어떻게 되시죠? 57세요. 네, 50대 남성분 전화 네.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요? 2년이요? 네. 2년 정도요. 네. 그래도 주식하신 지 그럼 2014년 정도에 들어가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한 1억 정도요? 1억 정도. 지금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그 정도 돼요. 아, 지금도 크게 손실도 없고 크게 수익도 없으신 상태신가요? 예, 네, 지금 1억 원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데 다른 재테크 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네, 지금 주식만 100% 하고 계신데 1억 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면 꽤 많은 돈인 것 같은데 크게 손실도 없고 크게 수익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ELS 하다가 많이 까먹었어요, ELS. 아, 네. ELS로 많이 힘드셨고 주식만으로는 크게 손실도 없었지만 또 크게 수익도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투자 스타일이 이쯤에서 좀 궁금한데 1년에서 2년 동안 좀 해오시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셨던 스타일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못해요. 아니면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갖고 장기적으로요. 아, 그죠. 단기적으로는 좀 뉴스 팔로우도 많이 해야 되고 빨리빨리 접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종목을 발굴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좀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또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 토요일 날만 되면은. 네. 그 증권사별로 이렇게 그 추천 종목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거기서 고르고. 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그
뉴스 실시간 속보 보면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아, 네. 지금 직장을 다니시곤 있지만 그래도 뉴스팔로우랑 또 리포트 같은 건 계속 참고를 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전화 주신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매도 시점이죠, 뭐.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신 거죠? 아니, 찬스 몇 번 왔었는데 자꾸 놓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은 그럼 장기적으로 모두 접근하신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차장님,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그래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셨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장기 투자라고 하면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뛰어난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선별하는 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차장님께서 좀 추천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업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사실은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좋은 기업은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을 고르신다라고 하면 좀 오래 기다려도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고 약간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타이밍을 못 잡겠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공부가 좀 아직 덜 돼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목표가를 좀 제시하지만 거기에 맞는 또 본인의 목표가를 또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나가시면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희 차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럼 시청자님의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SM이요. 네, 매수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4만 원에 25%요. 네, 그 다음에 메디아요. 메디아나. 네, 2만 5천 원에 25%. 네, 송원산업 네, 15,000원에 25%요. 네, 부강산업, 부강약품 2만 5천 원에 20%요. 예. 네. 지금 총 4종목 맞으시죠? 예. 지금 메디아나 빼고는 그래도 3종목은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맞으신가요? 조금이요. 네.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일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 언제 사신 거세요? 이거 거의 이거 그때 뭐 제시카가 탈퇴할 때 있잖아요. 네. 제시카하고 뭐 중국에 누구에게 탈퇴 그때부터 샀었어요. 아, 이것도 오래 들고 계신 네, 종목이군요. 거의, 예.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이건 좀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1년 넘었는데 네, 네. 4만 9천 원까지 왔었는데 5만 되면 팔라고 했었는데 또 내려오더라고요.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사신 종목은 아니죠, 이것도? 그럼 더 오래전에 사셨나요? 아, 이거는 얼마 안 돼, 며칠 안 돼. 1월달인가 그래요. 급등하기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는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부강약품은 이것도 급등 전에 매수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4종목 지금 차장님과 함께 직접 만나 뵙고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데 메디아는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저거 뭐 무상진자 한 주당 2주씩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수익은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차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목소리가 되게 밝으세요. 빠르시고. 예. 근데 가장 궁금하신 게 매도 타이밍이라고 하셨죠? 예. 예. 뭐 어떤 종목부터 말씀드릴까요? SM이요. 아, SM. 예, 알겠습니다. 일단 SM 내용을 좀 먼저 좀 보면, 네. 예, 일단 지금 올해 지금 그러니까 이수만 사장이 계속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예. 예,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 이제 그 중국에서 2차 성장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중국에다가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식으로 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놨는데 드림메이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놨고요. 상해랑 북경이 지금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로 돼 있고요. 일단은 그거 외에도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해가지고 조금 그 SM 지분을 한 4% 정도 취득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해서 만든 그 신인 남자 아이돌 그룹도 있습니다. NCT라고 해서. 예, 그래서 약간 중국 쪽에다가 지금 가속화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원래 일본 쪽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었죠. SM 그 가수들이요. 예.
예, 그런 그 시스템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그 알리바바 말고도 이제 그 자회사 드림메이커 같은 경우는 중국 미디어나 엔터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좀 투자를 좀 더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예, 그리고 그 상장도 좀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중국 뭐 상해 증시라든지 아니면 홍콩 증시라든지 네. 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갖고 계셨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4만 원 정도인데 매수가가 지금 4만 원이시잖아요. 예. 예, 지금 가격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한번 여기 5만 원 근처 갔는데 4만 8천에서 꺾이면서 못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5만 원 돌파는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때 만약에 좀 주저앉으면 여기서 한번 뭐 정리 한번 하시는 게 맞는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 6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엔터주들이 좀 많이 등락폭이 좀 심하죠. 예. 예, 심한 이유가 이제 그 뭐 중국에서 제재 관련된 얘기, 뭐 사드 관련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막 잘 가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쉬고 있습니다. 예, 쉬고 있고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요 며칠간의 이제 수급을 보면 SM도 기관 외국인들이 좀 같이 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요 자그마한 박스권이죠. 이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그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이걸 뚫고 나가는 시기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길게 보신다고 하시니까 이 결국엔 요거를 이제 49,500원을 돌파를 해줘야 한 6만 원까지 레벨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긴 하는데 뭐 뉴스를 계속 좀 확인해 보시면서 잘 되고 있으면 사실은 좀 6만 원까지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48,000에서 49,000원 오면은 항상 밑으로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항상 저항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월봉 보시면 이게 항상 그 무렵에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이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한번 1차 2011년부터 쭉 올라와서 결국에는 5만 원대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5만 원 정도의 그 보유하고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이제 매도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처 가면 자꾸 윗꼬리를 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져서 이걸 만약에 뚫는다라고 하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4만 원에서 5만 원, 4만 5천 원 사이를 잘 지켜주면 뭐 한 번 정도는 더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도 뭐 알리바바 그런 공시도 많이 뜨고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그 공시만 뜨면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 단기 뉴스를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때 매도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보입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였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워낙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하죠.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 진출을 바로 성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이제 봤죠. 학습 효과가 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뭐 지켜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코스닥 시장도 뭐 명절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SM도 좀 추가로 갈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엔터에서는 뭐 YG랑 SM 같은 경우는 대장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큰 걱정 안 하시고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뭐 어떤 거 먼저 해드릴까요? 메디아나요. 메디아나. 예. 일단 메디아나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일단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좀 되게 안정적인 실적을 받고 있고 지금 손실이 아니시라 지금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그 증자 받는 것 때문에 조금 빠지신 거죠? 예, 수익 났었는데 그 예, 무상증자 그것 때문에. 예, 아직 그 주식이 안 들어와서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건데 일단은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에서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ODM 물건들을 좀 요즘 많이 받고 있고요. 그냥 기존에 이제 뭐 심장 제세 동기라든지 뭐 원격 환자 감시 장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회사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인정받아서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해외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일단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라든지 김포 스마트시티 이런 데서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도 좀 확보를 했다.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는 뭐 바텍이라든지 뭐 지금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느리지만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회사지 않겠나 보고요. 최근에 이제 세계 최고의 바이오 메디컬 테스트 장비 제조 회사인 이제 플루크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의료용 방사선 관리 장비를 국내 판매하는 걸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캐시플로우도 조금 창출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장비를 사다가 이제 국내에 팔 수 있는, 그래서 국내 유통망도 좀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ODM이라든지 자사 브랜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국내에서 좀 많이 팔려고 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는 제가 볼 때 목표가는 한 32,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메디아나 궁금한 거는요. 예. 3월 8일 날 무상자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오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하락할 줄 알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게 거꾸로 보시는 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량이 늘어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추가 상장을 한다는 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네. 메디아나가 평소에 거래량이 5만 주, 6만 주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식 유통을 좀 늘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시면 오히려 수익권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네. 예, 제가 이제 한번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봉 보면 지금 거의 그 전고점 부근이 한 2만 한 5, 6천 원 선입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 매수가가 2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쪽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월봉을 보면 이제 여기서 계속 몇 번 맞았지만, 사실은 여기 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이제 2차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1차, 2차, 3차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빠르진 않아도 올해 뷰도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사항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잘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루 한 달 쉬었으니까 3월 달에도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강약품. 부강약품 해드릴게요. 예. 부강약품은 일찍 잘 사셨는데 한번. 이게 며칠 전에 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 담당자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네. 복수센터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못 팔았어요.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예. 그때 타이밍 왔는데 제가 주간근무라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3만 5천 원 이상이면 파시는 게 좀 맞는데, 좀 길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강약품이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 투자했던 회사 이제 안트로젠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예, 거기가 이제 상장하면서 그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더 같이 세게 올라가고, 빠지면 좀 같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부강약품이 주목받은 거는 삼성에서 김승우 애널이 리포트를 써주면서 갑자기 주목을 받았죠. 네. 예, 그래서 결국엔 작지만 강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부강약품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올 초에 그 시장의 흐름은 제2의 한미약품을 찾고 싶은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녹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동아에스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한 번씩 들어줬죠. 예, 그런 와중에 부강약품도 갑자기 이제 주목을 좀 갑자기 받게 됐고, 왜냐하면 일단 부강약품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좀 많고, 그리고 조금 파이프라인, R&D는 조금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에서 기술을 사갖고 와서 조금 다시 이제 상업화를 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부 개발됐던 기술들을 가져와서 조금 더 추가 개발을 해서 이제 도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MLR이라고 해서 이제 MLR1023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결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라이센스 인해서 지금 도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경구용 당뇨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알약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예.
예, 당뇨 치료제인데 주사를 안 맞고 알약을 이제 경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는 거를. 근데 기존에 이제 DPP-4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당뇨 약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뭐 임상 결과는 뭐 성능이 더 좋다. 뭐 그래서 혈당 강화 효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것 쪽에 대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조금 올해 중에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회사에서 사온 기술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다시 파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덴마크에 이제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것 또한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 가져온 물질이 한 2개 있는데 이것도 올해 내로 이제 유럽에서 임상 1, 2상을 좀 맞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입을 할 걸로 1상을 완료하고 2상을 좀 진입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모멘텀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좀 마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매도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봉을 보시면 결국에는 35,000원만 가면 거의 맞습니다. 계속 그죠? 예, 이거 윗꼬리를 달았지만 엄청나게 크게 맞았죠. 지금 보면 일봉 보시면 양봉이 크게 2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지금 거의 35,000원까지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저항선이 한 35,000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35,000원 정도요? 예, 35,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또 뭐 매수 타이밍을 또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건 사실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일부 조금 갖고 계시면서 뭐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갖고 계시면서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좀 물량 가지고 뭐 또 올라갈 때 또 다시 한번 또 붙는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원산업이요. 송원산업, 예. 송원산업은 좀 최근에 사셨죠? 예. 예. 일단 송원산업은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일단 매수 타이밍의 문제죠. 좀 비쌀 때 많이 올라왔을 때 사셔가지고 지금 뭐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예. 일단은 저는 한 19,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예, 19,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일단 송원산업은 내용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업계에서 사용되는 뭐 산화방지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안정제, 자외선 흡수제 이런 것들이 다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약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뭐 바스프라는 그 해외 업체에 이어서 글로벌 2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겠죠. 국내에서는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 이게 또 안정제라는 또 그 물질도 쓰고 있는데 이건 PVC 파이프 같은 거 들어가는 거 PVC 파이프 아시죠, 사장님? 예, 그거에 들어가는 필수 첨가제인데 이것도 동사가 이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간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비용들이 이제 4분기에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화방지제 마진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석유화학 이제 원료를 하다 보니까 원유 값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원료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폭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뭐 이렇게 유가가 확 튀지 않기 때문에 마진폭은 계속 좋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일단 주봉인데 지금 거의 안 쉬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15,000원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신 건데 1월 달에 사셨다고 하셨죠. 예, 지금 한 조금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은 좀 약간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좀 짧게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한 번 더 눌릴 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4분기에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월봉을 보면 사실은 전고점이 한 2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봤을 때 21,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약간 보수적으로 한 19,000원 정도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2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목표가가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그 미래 성장이랑 미래 실적을 다 이제 땡겨서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항상 그 목표가라는 거는 그 이론적인 가격이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디스카운트 하셔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예. 성원산업이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급등해도 안 좋고 급락해도 안 좋습니다. 그냥 조금씩 올라가거나 조금씩 빠지는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상품 쪽에서는 좀 마진 폭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50불이나 뭐 60불 정도 할 때의 그 원료 가격이랑 지금 35불 정도 하지 않습니까? 35불 안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랑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제품 가격은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마진폭이 늘어나는 결과로 지금 이게 수익이 확 좋아진 거죠. 아니,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점점점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점점점 오르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가격에 반영을 안 시키면 마진폭은 줄어들 거고요. 그걸 이제 동시에 반영을 시킬 수는 사실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1분기 정도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정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밀리지 않겠나.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에서 눌림목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성원산업은 19,000원, 그다음에 부강산업은 35,000원, 그다음에 예샘은 한 5만 원 정도요? 부강약품은 35,000원 정도, 그다음에 메디아나는 32,000원, 그다음에 송원산업은 19,000원, 그다음에 SM은 한 6만 원 보고 있습니다. 6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저희와 또 차장님과 함께 종목 진단 받으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 야간할 때는 집에서 SP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원하게 말 듣는 게 시원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증권통과 게시판에서도 종목 진단 요청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요, 선별해서 진단해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확인하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